안녕하세요.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오늘 AI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AI가 사실 엄청나게 똑똑하죠? 하지만 AI의 또 바보 같은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런 방식이 과연 올바른 걸까요? 앞으로 AI의 학습이라든지 AI의 발전 방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형 AI는 사실 변호사 시험에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만큼 엄청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상식적인 질문에는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똑똑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린아이의 판단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멍청해 보이기도 합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AI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매개 변수가 충분하지 못해서 혹은 학습이 좀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더 똑똑해지는 AI가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한 주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생성형 AI의 이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똑똑해지는 데에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하죠. 워싱턴 대학교의 최희진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2023년도 타임지 선정 인공지능 AI 100대 인물에 포함된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작년에는 AI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아주 예리하게 설명한 테드 영상이 있습니다. 이 테드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링크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지난 수요일이었죠. 제3회 한겨레 신문사가 주최한 사람과 디지털 포럼이라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최예진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와서 엄청나게 똑똑한 AI이지만 충격적일 정도로 멍청한 AI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이 내용을 오늘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AI의 멍청한 실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5개의 옷을 말리는데 5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30개의 옷을 햇빛에 말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고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태양 아래에서는 뭐 10벌이고 20벌이고 100벌이건 간에 상관없이 말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0개의 옷을 말린다 하더라도 5시간밖에 걸리지 않죠. 하지만 챗GPT는 30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좀 수학적인 논리를 펴가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좀 바보스럽죠? 네, 또 다른 어떤 멍청한 실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AI의 멍청한 실수는 이미지 생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DALL-E라고 있죠? 이 스크립트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DALL-E한테 테이블에서 플랭크 운동을 하고 있는 우주인을 그려줘 라고 달리에게 요청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그럴싸한 보통 2개인데 이제 4개를 보여주죠. 그럴싸한 4개의 그림을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런 어떤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만들어진 그림 중에서 어떤 게 정확한 그림이지?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상식적인 질문에는 오히려 AI는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사실 우리 인간에겐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 너무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책상 위에서 플랭크 제대로 하고 있는 그림 딱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사실 어린아이도 굉장히 쉽게 맞힐 수 있는 상식적인 질문인데 반면 AI는 잘 못하고 있는 거다.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할 정도로 똑똑한 AI. 그런데 앞서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이라든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약간 바보 같은 이런 상황들이 AI의 상황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나은 모델을 위해서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고 예전보다는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놈이 사람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지만 반대로 사람에겐 너무 상식적이고 쉬운 일들의 어떤 판단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AI
패러독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 교수의 입장에서는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환각, 할루시네이션이죠. 이런 환각 증상과 더불어서 윤리라든지 도덕 이런 문제를 굉장히 지적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들은 지금 이제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고 사실과 거짓을 혼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는 결국 인공지능이 주입식으로만 질 낮은 데이터까지 모든 어떤 그런 데이터를 학습해서 명확한 사실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험 공부 때 벼락치기 주입식 교육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부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공부에는 좀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깊은 지식, 진짜 지식을 얻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는 게 이 대규모 데이터를 쏟아붓는 식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LLM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해서 성능을 높여가는 그런 LLM 기반의 이런 생성형 AI들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LLM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서버라든지 이런 관련된 에너지 소모가 구글링의 검색보다도 무려 10배 이상의 에너지가 든다라고 하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AI, 생성형 AI를 학습하고 관련된 어떤 응답을 내는데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사람은 AI 학습 방법처럼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언어와 지식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실 LLM이라고 하는 모델은 세상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언어에 관련된 것들을 학습해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물론 언어에 지식의 성분들이 굉장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말로 하지 못하고 그다음 말로 표현되지 않고 또 분위기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또 우리가 매너라든지 이런 등등 실제로 우리가 인간사에서 관계를 맺으며 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AI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습시키고 AI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의 LLM 방식이 아닌 새롭고도 효율적이면서 가벼운 접근 방식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고 방향이겠죠.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더뎠을 때, 천천히 움직였을 때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AI는 충분히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규모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더 커질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잘 가르쳐서 인베드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최 교수는 경고하고 있죠. 이번 포럼에는 최예진 교수 외에도 굉장히 유명한 세 분의 발표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SF 작가 중 한 명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긴 한데 테드 창도 나왔고요. 인지과학자인 아베바 비르하네 교수도 나왔습니다. 베스트셀러 클루지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한 게리 마커스 교수도 연설자로 나왔고요. 인간에게 유익한 AI를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하고 방향을 잡을 것인가가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자, 몇몇 거대 기업과 또 엔지니어들에게만 이 AI의 발전을 맡기기에는 사실 너무 중요해졌고 너무 심각해졌다라는 게 이 발표자들의 공통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마냥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 AI를 어떻게 인간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컨퍼런스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AI의 방향성, 그리고 AI가 이렇게 똑똑한데 왜 멍청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AI가 인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쯤에는 안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